자, 31번 문제 보자. 신공고관리론 특징이 아닌 것. 자, 일단은 기억본은 결과나 과정에서 과정 빠지고 앞에 성과가 뒤로 가야지 맞겠죠? 근데 고위 관리자의 개인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이 표현은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니은번에 정부의 대표적인 감축, 민영화, 민간에 의한 계약. 그거 맞죠, 여러분들? 디귿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잘 나가다가 여러분들 기업의 논리를 벤치마킹해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럼 보편성이야, 특성이야? 기업 논리가 보편적으로 정부에 적용되는 게 특수성이 아닙니다.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D가 잘못됐습니다. 자, 1번에 나온 거 신축성, 달력성, 경력직, 공무원, 축소, 계약직 확대 맞고 미음번은 앞뒤가 바뀌었죠. 비화폐적인 위임보다 화폐적 위를 선호하지. 그래서 기억, 딕은 미음 몇 번? 3번 무조건 잘못됐고 나머지 비옵하고 시옷, 이응, 지읒은 다 맞는 표현들이야. 밑에 뭐 지문 나왔으니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내용 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많이 나왔잖아. 그 다음에 32번은 자, 가이 피터스가 방학한 국정경영무용에 관한 내용이야. 시장정보무용 기존주기 문제점 뭐로 파악했어요? 독점, 시독 기억나? 참여정부, 참계, 뭐야? 계층제, 신영, 영속성, 탈내부기제, 내부기제. 기억본 같다? 니은번도 거기 갈시 나왔구나. 그 다음에 미은번, 구조개혁 방안 뭐야? 분권화. 참여정부는 뭐야, 여러분들? 평면 조직. 신축적 정부는 가상 조직. 탈내부는 구조개혁 방안 없다 그랬잖아. 1번 정답이네. 그죠? 그리고 관리개혁 방안, 여러분들 시장정보무역은 뭐야? 민간본의 기법을 도입하자. 참여정보무역은 뭐야, 여러분들? TK이나 팀제 얘기했잖아. 신축적 정보는 뭐야, 여러분들? 가변적 인사관리 얘기했지. 그래서 고령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박스에서 맨 밑에 공익의 기준 나온 거 봐. 이것도 가져가야 돼. 시장 정보는 얼마나 비용이 절감됐냐. 참여는 얼마나 참여 협의가 됐냐. 이쪽은 저비용과 조정. 조정은 신축성, 탄력성,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은 창의성이 얼마나 구현됐는지. 이게 바로 뭐다? 공익의 구현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도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33번. 거버넌스의 정책과 거리가 뭔가? 자, 1번에 친환경기단 조세 감면 정책. 자, 2번에 정책 집행 이전의 사업의 타당성 평가 정책. 3번에 행정협의체 구성 시책. 4번에 재정적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몇 번이야? 2번은 정책 집행 이전의 사업의 타당성 평가 정책을 얘기할 때는 투입을 강조한 거야? 산출을 강조한 거야? 투입이죠, 투입. 그럼 투입을 강조한 거 아니야? 근데 80년대 이후에 거버넌스는 투입을 비판해 안 해? 투입 기능을 비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2번 편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1번에 친환경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정책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조세 감면은 시장 유인에 들어가 안 들어가? 시장 유인을 강조한 것은 바로 뭐 여러분들 우리가 봐 거의 80년대에 작은 정부 형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기업부는. 그래서 이해했어요? 34번 신공공관리론 비판과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너무 쉬워요. 몇 번? 관리자의 재량권 축소가 아니죠. 재량권 확대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성과 계약 그런 거 해야 하네. 하잖아. 직무성과 계약을 토대로 실국장급 자체가 재량권을 강조한 게야. 그래서 1번 표현은 재량권 축소가 아닌 재량권의 확대로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선생님 보자. 신공공관리로는 정부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을 중시한다. OX. 민간으로 책임전가 OX. 고위관리주의 책임과 역할 중시. 그럼 별거라 그랬잖아. 별개.
고위관리자가 여러분들 정부 운영을 기업처럼 운영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필요치 않아. 그럼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부가 할 것을 민간으로 넘겼으니까 민간으로 책임 전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돼. 자, 35번. 거버넌스의 정적인 기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거. 1번. 신자유주의는 유럽 우파 정권이 추진한 통치 철학으로 레이건 정부의 신연방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기반. 2번. 케인지안 이후에 탄생하여 유럽 좌파에 지대오던 복지국가 사상의 비일 저성장 고실업 한계에 대안으로 모색 80년대 미국 영국 유럽 우파 노선. 신자유주의 정부 역할 강화 노동자의 연성성은 일종의 정신적 혁명. 정부 역할 강화야? 역할의 축소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역할 강화 역할의 축소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90년에 집권한 유럽 좌파 정권들이 우파 정권의 자유산 종합은 제3의 길.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 중도주의라고 그러죠. 일명 좌파적 중도주의. 좌파적 중도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좌파 정권 자체가 우파의 이론을 범실로 수용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제3의 길이라고 그래요. 뭐란다? 제3의 길. 그래서 요 4번 편은 맞는 편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36번을 보겠습니다. 시장성 검정은 여러분들이 뭔지 알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먼저 답을 체킹해 보자. 몇 번이에요? 1번 아니죠. 2번도 아니죠. 3번 정답 4번이지. 시장성 검정 절차는 자 물어보자. 영국의 메이저 정부 때 등장해 대처 정부 때 등장해? 메이저 정부의 VFM의 일환으로. VFM Value for Money. 머니는 예산이야. 예산의 가치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져. 어? 자,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질문을 던져 안 던져? 자, 조금 보자. 동그라미 1. 반드시 필요한 업무. 물음표. 물음표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감히 페이지를 해야 안 해? 하면 되겠고, 만약에 필요하면 yes 그러면 두 번째 정부의 책임. 동그라미. 물음표. 그렇다면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해야한가? 물음표 던져. no 그러면 민영화시키면 돼. 근데 만약에 정부의 책임을 해야 돼 이렇게 나왔어. 세 번째 동그라미 3. 정부가 직접 수행. 물음표. 그렇다면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가? 물음표를 던져. no 그러면 맞아. 민간 위탁하는 게야. 계획한 민간 위탁,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하는 게야. 알았습니까? 근데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돼. yes 나왔어. 동그라미 4죠. 그럼 뭐야? 아니야. 공기업 방식. 공기업 방식. 그게 안 되면 다음 책임 운영 방식. 책임 집행기관이나 책임 운영기관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시상성 검증 절차고 검증 절차는 그동안 출제에 안 나와서나 이젠 절차가 나올 거예요. 문제가 봐봐. 작년도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서 작년도 문제 어렵게 나왔어. 이전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 질 형태가 틀려. 근데 이 문제를 낸 사람들이 참 골 때리는 게 행정학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뭐 필수로 바뀐다고 가정하에서 문제를 낸 것 같아.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올해 사실 여러분들 행정학에서 건의한 내용들은 올해부터 행정학 필수로 바뀐 쪽으로 알았었는데 그게 안 된 게야 올해. 나 이제 이게 아마 올해 이제 여러분 지방직 끝나가는데 발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작년에 어렵게 낸 이유는 그건데 올해는 작년처럼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쉽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작년도 어렵게 나오면 올해 100% 쉽게 나와. 100%. 우리는 행정 문제 쉽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자, 37번 문제. 성과 지표를 투입, 과정, 산출 지표. C가 도로 건설. 건설된 도로는 뭐야? 산출이지 뭐야. 건설된 도로에서 차량 통행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어. 그건 산출 다음에 뭐가 나와? 그걸 결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의 차량 속도는 산출 지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출과 결과의 지표거든. 그 다음에 3번의 사업 절감액이나 사업비 주택을 얘기할 때 뭐야? 이건 투입이야, 투입. 투입해서 얼마가 지출됐고 얼마가 절감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공사 관련 민원 해결 건설은 사실 투입 과정 산출과는 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과정 지표하고도 관련이 돼 안 돼.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과정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민원 해결 건수 같은 경우에는 과정 지표로 보기는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도로 건설 자체하고 민원 해결하고 관계가 없거든. 그래 안 그래요? 도로 해결하고 무슨 민원 해결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도로 진척률 이런 것들 이게 뭐야? 이게 과정 지표죠, 여러분들. 굳이 얘기하면은 안 그래요? 이건 좀 이번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38번 문제. 타당하지 않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아까 제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자체는 뭐다? 4번이죠. 근데 정부 개입은 뭐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규제하는 걸 얘기해. 근데 사회자본은 여러분들 이거 집단의 딜레마는 연결망이나 공유하는 규범이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거 아니야. 정부 개입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전체 표현 양식이 잘못됐죠. 왜 그런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4번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집단 행동의 딜레마는 집단 속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나나쯤이야. 휴지버리면 어때? 그걸 얘기해. 근데 사회자본은 뭐냐면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뭐가 없는 게야? 공동체 정신, 시민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게야. 그 시민 정신을 세계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봐 그런 거지. 정부 개입은 뭐냐?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게야. 휴지 버리는 놈 규제. 뭐 여러분들 과태료부가 하는 거예요. 과태료. 아니면 휴지 먹게 해. 지가 버린 거. 강제 행사해가지고. 먹게 하면 어떨까? 먹게 하면 최민수 여러분들 또 뭐 차 해가지고 뭐 뛰어들었다가 뭐 급발진하고 뭐 위협하고 막 그랬다며. 보복운전이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꽉 끼어들니까 최민수가 그러니까 딱 브레이크 막 잡은 거 아니야. 아, 저 불쌍하다 걔가 성격이 여러분 저거야. 성격 결함이 있는 친구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다혈질, 욱하는 성격, 확 범죄형. 이게 이제 범죄인데, 근데 이제 그 부인이 강아무개 아니야. 강아무개인데 부인이 그 최민수 살면서 너무 힘들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만큼 그 강아무개의 통제하에서 최민수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최민수 자체가 그만큼 통제하에 있었던 건데 그만큼 그 강아무개가 잘한 거죠, 여러분들. 잘한 건데. 근데 요번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뭐 주먹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돌에 들어가서 돌 닦고 나오고 여러분들 또 급발진 위험했으니까 이번에 뭐 해야 할까? 차에서 돌 닦다 나올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공인이 아닌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했을 경우 그냥 넘어가신 일이 얼마나 화가 나서 급제동하고 보복운전 했을까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공인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 자체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39번 90년대 등장한 신곡정 관리론 내용 고리가 뭔가? 1번 2번 3번 4번 아우 너무 쉬워요. 몇 번? 탈정치화야 재정치화야? 재정치화죠. 만나서 대화 토론 타협해 안 해? 하죠. 그게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90년대 신곡정 관리론 자체는 중심이 없는 방 OX 연결망은 맞죠? 정부 중심의 연결망 OX X 중심이 없는 방이라 그랬잖아. 뭐 정부 중심의 수평적인 연결망 무조건 틀려. 중심이 없는 방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망은 수평적인 망은 맞지만 다 중심이지 중심 있는 망은 절대 아닙니다. 연결망은 연관결합망이다. OX. 느슨하게 연결된 망이라고 얘기했죠. X가 돼야지. 자, 40번 나온 것 좀 보자. 자, 신공공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기호번. 신공공 서비스는 문제점을 지적한 인원적 불이 민주주의 간 공동체, 시민사회 모델, 조직인본주의, 신행정, 포스트 모던 이런 데의 민주주의, 헌정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한 다음 내용의 바탕을 두고 있다. OX. 오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조직인본주의, 신행정한 포스트 모던 일을 바탕으로 등장한 거야. 그리고
미음번에 대의민주주의 헌정주의 반론. 반론의 대상은 대의민주주의 헌정주의야. 헌정주의는 뭐야? 헌법에 따른 정치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헌법이 명시한 것은 보통 여러분들 대의민주주의를 많이 명시를 해야 하네. 하기 때문에 이 지금의 헌정주의도 바로 뭐랑 관련돼? 대의민주주의랑 관련되는 거야. 대의민주주의는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 아니야. 그거 하지 말자고 파악하는 거야. 직접 담론하자고 파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보로 맞는 표현이에요. 네 번 보세요. 네 번도 맞죠, 여러분들. 디귿번. OX. 여러분 전통적 행정 이론은 쉽게 막스 베버의 관료제야. 뭐다? 베버의 관료제야. 베버 관료제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무슨 지배를 강조해? 합법적 지배. 베버 관료제는 여러분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고대 계층제 합법적 지배 대규모주기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나온 게 법으로 규정된 공익은 맞는 거예요. 디귿번에 신공공관리는 개인의 이익의 총합. 이게 자유주의 아니야. 개인의 자유 자체를 극대화하는 전체의 복리를 가져온다고 파악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자유주의지 뭐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공공 서비스론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이게 바로 공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디귿번 맞지? 리얼번. 리얼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설 나온 거 봐. 해설. 자, 전통적 행정위는 정부 관리제가 주도한 목표 달성, 신공공관리론, 개인 및 비영리 기구를 통해 정치 목표의 달성이란 말이 나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민간 위탁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알았냐? 그 다음 나온 거. 신공공서민 조직들, 공공 비영리 개인들의 연합을 통한 목표 달성이야. 연합. 이럴 때는 뭐랑 유사해? 뉴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의 인지 공동체는 거의 같은 거야.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봐. 위에 뭐 나온 거 봐. 계층제적 책임 강조한 것은 전통적 이론. 맞아. 시장 지향적이면서 다면적. 다면이 아니죠. 시장 지향적 단일적 책임이 바로 뭐야? 신공공관리론이고 제가 신공공 서비스는 책임의 다면성에 계산했어요. 했죠.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연합을 통한 목표 달성은 뭐야? 신공공 서비스론이야. 비영리 개인한테 여러분들 권한을 위탁한 것은 뭐야? 신공공관리론이야.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 1장 파트에 관한 얘기 다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 이게 문제가 너무 많어, 그치? 근데 지금 40문제를 푼 것 같은데, 지금 여태 40문제 푼 거 아니야? 40문제 푼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약속할게.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좀 미리 좀 풀어와.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 보고 문제를 풀어오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설명을 약간 좀 할 것만 하고 쉬운 건 팍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책론 파트하고 조직이론 파트. 조직이론 다 하긴 그렇지만은 다 할게. 조직이론을 거의 다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다 하기는 그렇지만 좀 할 테니까
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2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인사행정, 재무행정. 그 다음 주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진도는 좀 맞아. 그러니까 조직이론 자체는 아마 다 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어 오셔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진도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명절 내일 모레 남았는데 여기 보자. 명절 잘 쉬도록 하셔야 되겠고, 알았습니까? 선생님이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45분, 다음 주부터는 45분 정도에 끝날 게야. 터미널에서 6시 20분 차가 있어. 10시차는 못하고 20분 차. 거기 가는 게 수원 선생님네 집 가는 게 1시간 1시거든. 그거 타고 가야 돼. 그 다음 주 타면 너무 늦잖아. 다음 주 타고 가? 그냥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45분 정도에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날 테니까 우리가 지금 10분 정도 있으니까 오늘 배운 거 질문사항 있는 사람들은 교무실에 와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장하고 3장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하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일일신 최선을 다하면은 새로운 여러분들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 사고를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힘들어.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뜬구름 잡는 거 같잖아, 기분에. 지금 여러분 공부하면서 합격하는 것도 떨어질 것 같아,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꾸로 확신을 갖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게 자신감이 상실되는 게 힘든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전국에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갖고, 대신 학원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몇 시에 끝나? 10시? 10시까지 하고 집에 가면 씻고 한두 시간은 볼 거 아니야. 제발 자지 마. 제발. 집에 가면 11시, 11시 될 거 아니야. 그럼 1시간은 봐라. 1시간. 1시간 보면 또 욕심이 생겨. 30분만 더 봐야지. 욕심이 생겨. 그럼 1시간 반 정도를 볼 수 있어. 그럼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우리 새벽 퀴즈 한번 해볼까? 새벽 퀴즈. 선생님 새벽에 퀴즈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그때 퀴즈 문제를 풀고 바로 답을 주는데 답을 안 주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취업을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자.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 애들이 죽을라 그래. 나도 죽을라 그러고. 그래서 안 되겠어. 전날 술을 못 먹어 그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낙이 없어. 자, 하여간에 선생님 보자. 아침에 잠을 너무 많이 자고도 문제가 되니까 5시간만 자. 5시간. 5시간. 그러니까 1시에 자고 6시. 5시간 아니야.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자 8시간 9시간. 야, 그건 공무원 시험생이 아니야. 저 잘 거 다 재고 걔는 아니래도 그건 거짓말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좀 줄이는 대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수업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나는 사회 하니까 행정법 안 하고 행정 안 하고, 선택 과목 있을 때 학원 나서 공부할 때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나지 마. 나는 놀란 게 여기 행정법 공부하는 애들 가운데 복도에서 매일 만나는 애들이 있어. 그럼 걔는 공부하는 게 복도에 있는 거야. 행정 안 넣는 애들이 복도에서 자주 만나. 매일 만나, 매주마다. 딴 애들 안 나오는데 꼭 걔네들이 나와서 꼭 이렇게 인사를 해.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계속 복도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국가 여러분들 관공서에 앉아있을 애들이 계속 복도에서 만나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러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냐 하면은 3시간 쉬고 10분 공부하고 3시간 쉬고 10분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러니까 이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고생 많았고 명절 하여간에 잘 보내시고 명절 끝나고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